안녕하십니까, 조로입니다. 이직에는 성수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입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3월 상반기, 9월 하반기. 그런데 경력은 처음 들어가면은 이게 언제가 좋은지도 모르고 지원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컨설팅을 하면서 성수기, 비수기를 사실 숱하게 경험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들, 그리고 각 기간들을 보내는 방법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론님 말씀은 이직에도 공채처럼 뭔가 뽑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약간 어폐가 있는데 뽑는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연달아서 이게 이동이 되는데, 자, 황금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2월에서부터 5월까지 4개월입니다. 사실 그때는 구멍이 위에서부터 빵빵빵빵 뚫리기 때문인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 2월에 있는 성과급. 우리 모든 회사가 물론 다 받는 건 아니지만 돈 받고 나서 움직이고 싶잖아요. 뭐 내가 이제까지 특히나 이번 연도 성과급은 작년도에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내가 열심히 했던, 회사가 열심히 했던, 어쨌든 그때 얻은 성과급인데 이거를 안 받고 나가기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2월 1월에 결정된 사람들도 전부 다 성과급 받기 전까지는 회사 다니겠다라고 말하면서 딱 성과급 받자마자 이동이 시작돼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연봉 협상이 1, 2월에 몰려서 일어나거든요. 스타트업 아니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은 1, 2월에 몰려서 일어나서 연봉 협상이 일어나면은 이때 올라간 계약 연봉을 기반으로 우리 이직을 하면 더 잘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연봉을. 이 두 사유 때문에 이동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구멍이 뚫리니까 여기에서 또 사람을 구하는 공고가 올라오고 또 이동이 시작되고 또 이동이 시작돼가지고 2, 3, 4, 5월이 쭈루루루 이동이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 성수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주시는 말씀은 나간 자리를 다시 메꿀 수 있게 공고가 자주 올라온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 나가신 분들의 자리를 메꾸는 공고라고 함은 약간 어떤 직무나 어떤 분야에서 되게 많이 활발하게 좀 이런 공고들이 나올까요? 전 직무 다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특히나 성수기를 보면요, 그냥 모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면접을 보러 가요. 그렇기 때문에 2월부터 5월까지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경력이신 분들은 보통 내가 꼭 가고 싶은 직무나 회사가 있으시잖아요. 특히나 직무는 거의 정해져 있고 이 회사 공고 언제 뜨나 살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언제 뜰지를 모르는데 조론님 생각은 그러면 약간 앞쪽에 몰려있을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사실 그걸 모르는 게, 우리가 상향 이동도 있지만 수평 이동도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이동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회사의 자리가 비는 것도 약간 랜덤 게임 같은 거예요. 2월에 뜰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3월에 결정돼가지고 4월에 가면은 5월에 뜰 수도 있고, 이런 식이라서 저는 그래서 사실 취업에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잘 메이킹한 상태에서 최대한 길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내 직무가 그 회사에 뜰 확률 자체가 사실은 되게 운에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길게 가다 보면은 내가 원할 만한 좋은 회사가 자리가 빌 확률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시는 게 이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비수기 얘기를 좀 안 드릴 수가 없죠. 비수기 같은 경우에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비수기 같은 경우엔 8월이랑 12월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려요. 성수기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 8월 같은 경우에는 왜 비수기냐면요, 그때는 사실 모든 결재권자가 자리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연봉 결정해 주실 분, 그 다음에 면접 보러 오셔야 될 면접관, 심지어 인사팀마저 전부 다 휴가를 막 하나하나씩 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게, 이거를 8월에 진행시켰을 때 계속 질질질 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 지원자 딴 데 갈 수도 있고 이래버리니까 그냥 아싸리 7월 말 정도부터 8월 문을 닫아버려요. 아예 안 한다. 그래서 공고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게 8월입니다. 그러다가 9월에는 이 8월의 그 영향으로 딱 9월에 다들 휴가 갔다 와가지고 이제 한번 열심히 해볼까? 딱 시작할 때쯤에 미친 듯이 또 공고가 떠요. 그래서 9월도 조금 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비수기가 언제냐면 12월입니다. 12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유로 비수기인데, 조직 개편 일어나잖아요. 조직 개편 일어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싹 갈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무님이나 상무님이 그 사람 뽑아놨는데 그 사람이 집에 가실 수도 있어요. 전무님이나 상무님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 뽑을 때 그 사람이 바뀌었을 때의 위험도를 적게 하기 위해서 아예 12월에 공고를 안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8월이나 12월에 이직을 처음 경험하셨다고 하면은 여기 왜 이렇게 안 되지? 비수기인가요? 비수기라고 생각 안 해요. 빙하기. 요즘 회사 이직이 안 되는 것보다, 또는 나는 안 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2월, 5월, 그 다음에 9월, 11월 이 사이를 경험해 보셔야지 진짜 이직이 언제 잘 되는지를 좀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론님한테 저는 좀 궁금한 거는,
코로나 시기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이직이 진짜 대호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당시에 이직을 하기도 했고, 당신이 이직을 하기만 하면 뭐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준다, 뭐 이런 설도 있을 정도로 정말 대이직의 시대였는데, 최근에 24년도 들어서는 약간 이직의 약간 TO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산업군이랑 직무마다 좀 차이가 있었어요. 사실 도피디 같은 경우에는 IT 회사예요. IT가 호황기가 맞았습니다. 개발자도 많았고 그다음에 플랫폼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거기가 호황기였던 이유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었어요. 20년 그다음에 19년에 있었던 21년까지 있었던 대투자의 시대 때문에 스타트업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 스타트업이 많은 가운데서 사람들을 뽑아 제끼기 때문에 이리저리 이직하면서 PM, PO, 뭐 그다음에 뭐 서비스 기획이니 그다음에 IT 개발이니 이게 다 같이 융성했던 거고요. 지금 그 투자가 딱 끊기고 나가지고 22년, 23년 지나고 나가지고 요즘에 그 도피디가 경험한 그 직무랑 그 산업군에서가 좀 불황기인 거지 다른 데는 또 돌아가요. 다른 데는 또 잘 돌아가고 예를 들면 뭐 2차전지 이런 데는 아직도 엄청 많이 뽑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군마다의 좀 차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비수기와 성수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비수기와 성수기 때 만약에 내가 최종 합격을 했다면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는 룸도 조금 달라질까요? 비수기와 성수기 연봉 협상의 룸,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그 룸 같은 경우에는 연봉 협상 룸은 비수기 성수기랑 관계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자기가 면접을 얼마나 잘 보느냐,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좀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또 이런 게 또 룸에 작용하긴 해요. 여러 사람을 동시에 뽑아야 되는 경우에 총룸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뽑았을 때 총룸이 정해져 있는데 좀 잘하는 사람이 그 면접 잘 보고 막 잘하는 사람이 큰 룸에서 많은 부분을 찾아서 가져가면 내 룸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근데 뭐 없다고 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랑은 관계가 없다고 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진짜 많은 분들이 이직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럼 확률적으로 성수기에 이직 준비를 하는 게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부터 이직 준비를 하면 늦진 않았나요? 일단은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기가 3월 정도가 될까 싶은데 3월, 4월 정도에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되면 보통 1개월 정도 후쯤에 경력기술서랑 완성되셔가지고 업로드를 하시게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신다면은 5월, 6월을 그래도 가져가시는 거니까 괜찮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걸 떠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그 8월이랑 12월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일단 올려놓고 긴 기간 보셔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원하시는 회사의 자리 그 연차가 언제 뜰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길게 자리를 가져가 놓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은 엄청 좋은 회사가 들어오는 게 원래 이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먼저 지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특히나 성수기 직전인 1, 2월에는 한번 이력서 업데이트 해가지고 한번 올려놓으시면은 굉장히 많은 레터들이 오는 거를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꿀팁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인재풀 있잖아요. 인재풀 등록하기. 이거 생각보다 효과가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인재풀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저의 데이터, 조로 데이터로 봤을 때 거의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까지 현대차 말고는 인재풀로 면접을 갔다는 거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뭐 현대차는 몇 명 있었는데 복수로 있는 적은 없었고 한 명씩 드문드문 있는 적은 있었지만 없었다 거의. 제 밑에 있는 친구들도 인재풀 다 등록했는데 별로 그렇게 연락이 안 오기 때문에 저는 인재풀은 그렇게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인재풀을 등록하시는 시간이 조금 소비가 되다 보니까 중요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약간 이직의 성수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직 관련돼 가지고 사실 성수기, 비수기 이렇게 따지시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먼저 올려놓으시면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